자, 사조동화는 앞으로 이 높은 현금 창출과 함께 M&A를 통해 가지고 매출 1조 달성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회사가 말하는 대로 잘 성장하는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저희 그로스 리서치에서는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을 위해서 직접 발로 뛴 기업 탐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그로스 리서치 홈페이지 또는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시면 누구나 저희의 탐방 보고서를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멤버십 구독 서비스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 많은 탐방 보고서, IPO 보고서, 그리고 다양한 산업 보고서, 탐방 후기 등등 다양한 콘텐츠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저희 그로스 리서치 구독 서비스도 계속해서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사조동화원이라는 기업 제가 탐방을 다녀왔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 보고서 작성 완료했습니다. 지금부터 브리핑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조동화원 제가 핵심 타이틀은 M&A로 매출 1조 원이 넘는 회사로 성장을 시킨다라고 달아보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역시나 M&A가 될 것 같고요. 매출 1조 원, 여기에 좀 의미를 두시고 회사를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M&A를 한다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지금 수익성, 현금 창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잘 벌어들인 상태에서 잘 모아놨다가 어느 일정 시점에 소위 말하는 인수할 만한 기업이 등장을 하면은 인수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치는 거기 때문에 돈도 잘 벌고 있고, 그리고 M&A를 통해 가지고 매출 1조 원, 나름 매출 1조 원이라는 이제 어떤 상징성 있는 숫자 그쪽으로 진입을 할 때 회사가 좀 더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성장시키겠다라고 지금 기본 계획을 잡고 있다라고 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 입구에서 제가 사진을 좀 찍어봤습니다. 회사 위치는 어디에 있냐면 지하철역으로 사당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당역에 있고 그 사조그룹이 그 라인에 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일부 이제 사조 빌딩 내에 건물을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제가 탐방을 갔는데 탐방이 거의 한 3년 만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IR이 거의 없었는데 제가 3년 만에 지금 탐방을 처음으로 간 케이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보고서를 찾아봤는데 보고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 탐방 보고서가 또 시장에 또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내심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조동화원에 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는 1972년 설립이 되었고요. 1989년도에 코스피에 상장을 했습니다. 설립도 오래됐고 상장도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고요. 2016년도 사조그룹에 편입이 되면서 사조 이제 동화원으로 사명을 변경을 한 그런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제분 사업하고 생물 자원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분 사업은 우리가 익히 많이들 식음료 이쪽으로 쓰이는 제품입니다. 밀가루, 프리믹스, 메밀 이런 것들이고, 배합 사료는 말 그대로 동물용 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늘상 사용을 하고 있거나 쓰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주주는 사조대림 등 특수관계인이 55%를 가지고 있는데, 사조대림이 26%, 사조시푸드가 25%, 사조산업이 3%, 그래서 대체로 사조그룹사가 자금을 출자해가지고 공동으로 인수한 그런 케이스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제분사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분사업은 원맥을 수입한 다음에 가공해서 판매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를 해외에서 사온 다음에 그걸 이제 제품화, 대체 밀가루다 그러면 밀가루를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일반 시중이나 고객사에 납품하는 이런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한국제분협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 가입된 회사 7개의 기업이 거의 과점을 하고 있는 성숙기에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2022년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국내 제분 시장에서 약 24%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원맥은 100% 수입을 합니다.
주요 수입 국가는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이런 국가에서 수입을 해오고 한국제분협회가 보통 수입을 할 때 공동구매처럼 이렇게 수입을 해온다라고 하고요. 이 한국제분협회가 수입을 한 원맥을 각 이제 가입된 회사들이 그때그때마다 필요로 할 때마다 뭐 구매하는 이런 형태로 제품, 원재료를 구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원맥 자체는 해외에서 다 100% 수입을 하기 때문에 국제 곡물 가격의 요 시세, 그다음 환율, 그다음에 해상 운송 비용 이런 것들이 원가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요. 이 원가에 따른 판가에 역시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동사 어떤 매출 구조나 실적을 볼 때는 국제 곡물 가격, 환율, 그 다음에 해상 운송 비용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제분협회에서 익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뭐 곰표 밀가루라든지 또 CJ 제일제당의 백설 이런 밀가루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익숙한데 동사 브랜드는 사실은 맥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맥선은 굉장히 낯설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개 기업 같은 경우는 주로 소매 판매 중심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동사는 주로 B2B 그러니까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업체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라면 만드는 기업들 있죠. 농심이나 오뚜기, 팔도, 삼양라면 이런 기업들이 대체로 사조동화원의 주요 고객사, 거래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만들어진 제품도 라면, 뭐 과자, 그다음에 뭐 피자 종류 이런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매하는 비율은 낮지만 일반 이제 완제품을 놓고 볼 때 우리가 뭐 익히 먹고 있는 거에 대부분의 제품이 동사, 사조동화의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는 공장을 두 곳에 가지고 있는데요. 부산하고 당진이 주요 생산 거점이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당진이 좀 더 신공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밀가루 제품은 특성상 여름에 수요가 많은 편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 뭐 매출이 2, 3분기에 많고 1, 4분기 낮은 그런 사이클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완만한 상승과 완만한 하락의 곡선을 보이는데 연중으로 놓고 볼 때는 굉장히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또 특성을 보이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물자원사 부분 보겠는데요. 이쪽은 또 세부적으로 배합사료 쪽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펫푸드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배합사료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축이나 양식 어류 이쪽에 사료를 공급하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아무래도 시장 특성상 농협 이런 데가 거의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하림 같은 경우에 사실 하림의 밑에 이제 자회사들이 뭐 양계와 관련된 사업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대체로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대체로 이제 계열사나 관련 제품을 위한 그런 쪽에 사료 판매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내 상장 기업 중에 팜스토리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그 다음 순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시장 점유율을 볼 때 약간 낮아요. 2% 수준. 그래서 크게 이제 매출 비중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지금 늘어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022년도 계열사 4조 원이 사료 공장을 인수를 하면서 가공량을 늘리면서 점점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사료의 주요 원료인 옥수수, 대두박, 소맥 이런 것들은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요. 이걸 이제 가공을 통해서 제품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요 생산 거점은 당진과 한평 이 두 곳이 주요 생산 거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성장성을 지금 높이려고 하는 사업부는 바로 이 펫푸드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해서 생물자원 사업 부문에서 신규로 진행한 사업이고요. 그 당시 첫 매출이 87억이었는데 작년 23년도 3분기 기준 놓고 볼 때 매출액이 269억까지 아주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사업부입니다. 이쪽 펫푸드 그러니까 요새 이제 뭐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것들을 애완동물로 많이 키우신 집이 늘고 있는데 이쪽에 이제 그 사료를 납품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쪽은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고가, 그러니까 브랜드 중심으로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쪽은 좀 비싼 거를 구매하시기 때문에 브랜드 네임이 중요하고요. 반면에 가격, 그러니까 무조건 싼 제품 찾는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은.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 초저가, 가격에 초점을 두고 지금 제품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지금 매출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가 시장은 벤티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면서 좀 더 시장 라인업을 늘려가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실적 추이 및 전망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2022년도 이때 여러분 잘 아시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집니다. 그래서 국제 곡물 시세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밀이나 밀가루 제품, 그 다음에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의 가격이 계속 올라갔던 시점이에요. 원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판가도 같이 올렸던 시점이고, 근데 워낙에 사실은 원가의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익성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22년 이후로 해가 가면 갈수록 꾸준히 원가가 지금 내려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판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수익성이 극도로 높아지기 시작한 게 23년도이고, 올해도 지금 잘 보시면은 제가 1분기까지 사업보고서 내용을 봤는데 원가가 전년 대비하면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 편에 있고, 그래서 제가 추정하고 있는 영업이익은 대략 한 400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이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동사가 그 전까지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영업이익에서. 근데 해마다 지금 영업이익이 안정성을 가져가면서 꾸준하게 지금 이익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높은 수익성과 함께 모인 자금을 가지고 지금 M&A 이런 것들 좀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현금을 잘 모아서 좋은 기업을 인수하기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매출액이 1조 원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걸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금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일부는 또 부채를 또 갚았어요. 그래서 부채 비율 감소 이런 것도 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적자 회사는 이미 진작에 처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기 순이익을 갉아먹던 기업도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단기 순이익이 높아지는데 지금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사가 아마 23년도에 배당을 좀 시행을 다시 했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익이 좋아지는 만큼 배당도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잘 주는 기업에 대한 또 수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수급을 우리가 기대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제가 이 밀가루 제품 쪽, 이런 쪽으로 지금 수익성을 잘 내고 있는 사조 동아원이라는 기업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동사는 제가 탐방 갔을 때 3년 만에 탐방을 처음으로 했을 정도로 그동안 조용히 있었는데, 이제는 수익성도 있고 회사가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들 조금씩 알리고 싶다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더 많은 IR 활동, 또 시장에 홍보하는 활동이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